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곧장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도 뉴욕장에서 주말 사이에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협상 중단 쪽에 초점을 맞춰서 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우리 장 전략까지 전해주시죠. 미국장이 지난주에 한 0.4% 정도 빠졌어요. 빠졌는데 핵심 이슈는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일단 중단 가능성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는 핵심 키포인트가 화웨이죠. 물론 그 전에 중국이 무역 협상 과정 속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 두는 거 이거에 대한 것을 빼고 보내서 그것이 문제가 됐지만 미국 정부에서 화웨이 제품을 쓰지 못하기 위해서 비상상태 선포를 했죠. 그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바로 대응한 게 뭐냐면 이때까지 중국이 주기로 했던 선물들, 미국산 수입품들에 대해서 수입 중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음 달에 G20 정상회담. 자, 거기에서 시진핑과 어떤 결론을 가질지. 물론 중간에 노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투자가들 중에 많은 투자가 특히 패널들이 참고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랫동안 중국과 무역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할 상황은 아닐 거다. 시장이.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냉정해졌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해석하고 기다려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거는. 그러니까 이 이전 거는 어떠한 재료가 있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미중 협상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다 안 좋아지면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또 신흥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줄 금리 인하를 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글로벌 경제는 멍이 듭니다. 이 멍이 든다는 얘기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소멸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이전처럼 재료가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불확실성 다 제거된 거야. 이렇게 해서 둔감해진다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일 거다. 오히려 지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월선 약간 깨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의 자리가 이제 월봉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이 월봉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차트를 보다 보면 저는 이제 머리에 차트가 그려지거든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차트가 나올까도 예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차트는 정말 위험한 차트가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계자들이 무협상에 아직 진전이 없지만 그래도 오래된 재료니까 해묵은 재료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글로벌을 흔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특히 그 경제를 흔드는 재료거든요.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재료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달러를 제가 오늘도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달러 해석을 아마 제가 몇 가지를 해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수입을 줄이는, 자동적으로 수입은 줄어들 거고 수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었죠. 근데 그게 지난주 금요일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수출 악화되는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내비둔다. 이런 용어도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끝이 어디냐, 일단 단기 끝이 어디냐, 이 싸움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오늘 주가가 올라오는데요. 한 요 정도. 최소한 1180원 밑으로 빠른 속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방향성을 좀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1182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신뢰를 못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1220원, 30원까지가 보이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물론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거기까지 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사실 바닥론을 논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지 않을까. 여기서 바닥이라는 것은 위험자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같이 갈게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죠.
근데 이제 이걸 상승하기 전에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 제가 수급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은 물량을 같이 보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190억 샀죠. 프로그램 310억 샀어요. 근데 이게 수량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480만 주 팔고 있고요. 여기는 460만 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로 받쳐놓고 물량 막 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어려운 시장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원달러의 모습에서 아까 말했죠. 1180원 밑으로 굉장히 많이 높여드린 겁니다. 그냥 1180원 되면 주가가 상승한다. 그게 아니라 거기를 가야 주가의 반등 가능성을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 자리가 기관들이 바치는 자리입니다. 기관들이 여기서 싸움을 실패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우리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기관이 실패하게 되면요. 이게 뚝이 무너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자리는 여기서 오랜 기간 받쳐놓고 끌어올려주는 작업을 했던 자리예요. 여기가 기관들이 산 자리예요.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관들이 사준 자리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걸 방어를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그래서 막판에 매수로 전환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여기서 매수에 실패하는지 안 하는지 꼭 보셔야 되는데 그게 확인하고 싶으면 1180원 밑으로 내려와야 기관이 아마 승부를 걸어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기관은 계속 관망 모드 내지 더 안 빠지게 하는 정도로만 보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의 지수가 의미 있는 지수가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부재 속에서 기관 측에서라도 강한 랠리를 이끌어줄 만한 매수가 유입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스피는 0.7% 오르고요. 코스닥은 지금 하락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기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